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우근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년 정도 이제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라도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효과성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잘잘못을 짚어가면서 개선할 그런 시점들입니다. 보통 모든 법 정책 제도들이 5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령이나 관련 법이 개정되어 나갑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인데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이제 장애인도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존엄성을 부여받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이 생활의 능력 당연히 이제 이렇게 향상이 되어야 되고 취업의 기회를 가져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장애인도 그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민으로서만 우리가 하야 장애인 고용도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이렇게 감소될 절감이 들고요. 동시에 제가 항상 이제 이게 어디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은 지금 장애인에 대한 그런 그 인파워먼트, 양성, 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제 달리 봐야 된다. 장애인을 국가 인력의 한 축으로서 봐야 되지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워야 된다 그런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인력의 장점을 최대한 우리가 잘 살려서 국가 경쟁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할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장애인은 비장애에 비해서 이 노동시장 진입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다수 기업체들이 제가 사실은 이 분야의 장애인 고용 분야에 33년간 정도 일해왔습니다. 쭉 제가 이제 처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입사해서 장애인을 모시고 기업체 갔다가 뭐 쫓겨난 적도 많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정장애인이라든가 신체장애인들은 기업체가 상당히 선호합니다만은 특정장애인, 뭐 정증장애인이라든가 감각장애인, 뭐 정신장애인, 특히 요새 이제 내부장애인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 차별을 많이 받죠. 이런 특정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이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체에서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특히 장애인들의 어떤 이 얼마만큼 잠재적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외형적인 장애 유형이나 장애 등급을 가지고 막연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는 거죠. 특히 또 이런 고용주들이 그런 장애인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서 이제 고용에서 크게 채용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이 아직까지도 여실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의 인식 실태를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90년도부터 매 5년 단위로 장애 4월 달에 장애인 날이 포함된 기사에 장애인 이미지를 통계로 조사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가 그중에 장애인을 무능력한 의존적 존재라고 표현한 것이 14번 나와 있고요. 그래도 좀 진전된 표현이 이제 시민 구성원, 요새 21세기에 장애인이 이제 권리가 시민권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런 시민 구성원이 12회 나타나 상반된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1990년대에는 역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장애인 표현을 굉장히 혐오나 어떤 분리 대상, 그래서 또 무능력한 부정적 존재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나오다가 대신 2000년대 들어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장애 관련법이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장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립성 위주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구성원 장애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만 이 과거 30년간의 어떤 그런 하는 수많은 노력과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국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차별로 자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럼 현재 우리가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얼마만큼 고용이 되어 있는가를 잠깐 고용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제가 5년치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고용률이 뭐 2.78% 이렇게 또 이제 50인 이상 근로자업장이 대상입니다. 현재 이제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3.12%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률이 사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매년간 고용률이 상승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수준을 보면은 1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이 고용률이 한 34%, 35% 정도, 이 100명 중에 35명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반 국민 전체 몇 퍼센트인가? 62%,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개개무기 얘기입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장애인이 그러면은 직장 내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봤을 때 아직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동료나 상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이 뭐 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등등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직장 내 갈등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간접차별이죠. 이런 직접차별, 간접차별이 일어나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그런 사회적 장벽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다양한 차별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사실은 좋습니다. 그 중에도 뭐 중증장애인이나 특정장애인 또 고령장애인분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 취업이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기업체는 잘 듣지는 않아요. ILO에서도 이제 선진 그 노동국제 ILO에서 유엔이 있지 않습니까? ILO에서는 어떻게 이제 조사를 했는가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인을 좋은 일자리 배치하지 않으면은 국민 총생산 GDP에 3%에서 7%까지 손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업체 한들 그분들이 사실 비난받을 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이제 국가 전체적인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기업체를 자꾸 이제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용률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우측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고용률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고용 여건도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고용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 내용을 봤을 때 지난달에 몇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고용률 사업체가 한 3만 개 좀 넘습니다. 그중에 이 절반 정도밖에 아직까지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매년 2년마다 과거 이제 고용률, 업무 고용률을 0.1%씩 이렇게 상승시켜 왔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은 부담금을 이렇게 내는 그런 규제, 강제적 방법으로만 좀 이렇게 고용이 향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가 장애인이 이 고용이 스스로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만 우리가 진정하게 고용장애인분들이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5분 정도 남았다 그래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런 긍정적 인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 고정관념, 이런 부정인식을 철폐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목표는 사업체 스스로 이제 장애인 고용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뭐 2018년도 이제 5년 정도 지났죠, 그죠? 5년 정도 하고 또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주가
사업주 포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주 그런데 잘 저도 교육을 여러 개 시켜봤습니다만 사업주 인물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도 이렇게 다른 업무 교육에는 이런 1시간의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1시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현황을 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제 이렇게 요 조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약 한 6천 개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대다수가 97% 이상이 그래 장애 인식에서 그 교육 필요해 라고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 비율은 그중에 절반 조금 57%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요 57% 중에 88%가 또 비대면입니다. 지금 대다수 대기업, 공기업들은요, 이렇게 그냥 영상 돌리고 맙니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드락거리고 뭐 이런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5년 경과가 되면 뭔가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성숙되고 좀 장점을 우리가 좀 키울 정도 여건이 돼야 되는데 좋지 않은 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교육 비율이 뭐 절반 조금 정도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이 법 제정 취지와 교육의 효과성이 자꾸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은 사실은 우리가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이 감수성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직접 대면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 또는 전문 강사를 통한 그런 교육만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6천 개 정도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대체 장애인들이 작업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어떠냐. 진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인식이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뭐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장애인 고용 기업,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과 일하지 않는 기업의 만족도를 조사를 오점척도를 해보니까요. 모든 항목에서 장애인 고용된 기업체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 이외로 기업들이 이런 해보니까 오히려 생산성 증가에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대다수 즉 3.6도에 봤을 때 평균 이상이 이게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통계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이제 데이터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 5년치를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그 교육에 참가한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참가하고 난 다음에 인식 개선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제가 쭉 봤는데요. 5점척도입니다. 19년도에는 3.31, 20년도에는 5점 만점에 3.4점을 줬어요. 21년도에는 3.57을 줬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이게 떨어졌습니다. 요것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장애인 근로 채용할 거다라는 인식도 쭈르륵 올라가다가 22년도, 그러니까 여기 22년도는 아주 최근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를 한 건데요. 이게 뭔가 큰 이게 변화가 있지 않은가. 굉장히 우리가 이런 법 제정을 통해서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장애에 대한 고용 인식이 좀 이렇게 향상이 되어 왔었는데 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이런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또는 긍정적 부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다른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와봤을 때 그 추이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효과가 없다는 기업체를 조사한 것 중에 21년도에는 68%가 그냥 교육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 68%가. 그러다가 이제 22년도에는 그거는 한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만은 아직 이 교육이 효과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추가로 하지 않을 거야라는 비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다른 최종 이제 보고서 나와봤을 때 이게 다시 올라가면은 뭔가 요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만은 계속 하향 추세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교육을 인식교육성 교육을 좀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은 뭐 막연하게 장애인을 같이 일하게 되면 거부감 느낄 거다, 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거다 등등 이렇게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도 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기업들이 하지 않는 기업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애인과 함께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훨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되야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를 짚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 평가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강연을 많이 봤습니다만 시간도 제한돼 있잖아요. 교육 내용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내용이 꼭 어떤 기업체마다의 특화를 시키든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는 단순하게도 인식개선 교육은 고객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고객의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평가도 우리가 그쪽으로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결론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만 또 다른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나쁜 결과를 처리합니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인식이 장애인들 생활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그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긍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장애인 고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제가 볼게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고용할 가능성이 15.9배에서 90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 대기업일수록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낮아지고요. 소규모 기업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용이 더 높아지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직장 내 기업체에서 장애인 직장인식 교육을 계속할수록 더더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다는 게 통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장애인식 개선이 이 장애를 어떤 이해하고 장애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체험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사업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올바른 이해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체 입증에 대한 그런 이 인식 개선 교육을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